자, 이광재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후보님, 여기는 이제 박수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 13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 입성하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무현의 오른팔로 살아왔던, 그래서 별명도 오른쪽 우광재. 박수! 자, 후보님, 이 박수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태벽 영월 평창 정선에서 민주당 최초로 현역 의원을 꺾고 17대 당선. 박수! 그리고 5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을 꺾고 강원도지사에 최초로 당선. 박수!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지사 당선된 지 불과 1개월 후에 도지사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지사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때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난리가 나고, 그 토대 위에 3개월 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최문순 당선. 박수! 자, 그로부터 이제 무려 10년이 흘러서 특별사면대원 원주 갑에 출마해서 10년 만에 21대 의원의 당선. 박수! 대선 직후라 불리한 구도인데 강원도에서 과연 이광재 의원이 후보로 나서겠는가. 왜냐면 10년 만에 여의도에 복귀했는데 의원직 다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낙선하면 다시 백수야. 그 긴 세월 백수였는데. 근데 강원도의 민주당 기초단체장들하고 지방의원들이 다 이광재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자 출마! 박수! 자, 마지막 박수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이 20% 이상 정당 지지율이 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인기로 한 자릿수 박빙 승부 중. 박수! 근데 이제 출마하면서 당에다가 굉장히 독특한 조건을 걸었어요. 이거를 당에서 해주면 내가 출마할게. 이런 희한한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때 걸었던 조건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조건은 5개를 걸었는데요. 많이도 걸었어. 제가 강원도지사를 해보니까 강원도 면적이 산이 82%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규제가 있고, 또 남한강, 북한강, 낙동강을 만들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고, 또 산림과 관련된 규제가 많아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강원도민한테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도지사를 하게 되더라도 뭐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해달라! 이게 이제 하나였어요. 두 번째로는 안정환 프로젝트라고 안심하고 정확한 시간에 가고 환경을 생각하는 철도로 서울에서 1시간에 강원도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전체를 연결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가 있는 스위스를 만들고 싶다. 이게 매년 강원도에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난 면적이 1억 5천만 평, 서울 면적만큼 불이 난 거예요. 여기다 임도와 소봉도로를 만들고 몇십만 평씩 생태 허브공원을 만들면 거대한 볼거리가 생기고, 거기다 아름다운 데가 그리스 마을 같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 볼 일 있는 강원도를 만들자. 별장 같은 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거. 네 번째는 군 장병들이 철원하천 양구인제 공소에 10만 명이 사는데 운전면허도 따고, 그 다음에 컴퓨터 공부도 하고 언어 공부도 해서 직업교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강원대학에서 열린 군대, 이거를 좀
확 늘리자. 야, 아이디어 어떠세요? 좋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꿈꾸잖아요. 인구 소멸 지역의 적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서 빼주자. 이 다섯 가지를 요구한 거죠. 원래 여의도에서 아이디어가 많기로 유명한 분인데 대학을 개방해서 군인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잖아요. 야, 이거 좋은 발상인데? 제가 군에 물어보니까 대략 10개월 정도면 전투병으로서 훈련이 된대요. 18개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대학교에서 토익 400점이 5개월 공부하니까 800점도 되더라는 거예요. 운전면허까지 따가지 나오면 훨씬 좋잖아요. 10만 명의 장병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주면 저는 군대 생활이 낭비 생활이 아니고 이거 좋다, 이거. 야.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자. 이것도 신선한 발상이에요.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그 동네가 그런 데가 많잖아요. 전원주택을 갖고 싶으면 여기다가 네. 1가구 2주택 제외해 줄 테니까. 네. 그리고 1시간 만에 올 수 있게 해줄게. 괜찮은데? 이광재를 강원도 특별도지사로 당선을 시켜가지고 여름 휴가는 강원도로 오세요. 단어로는 솔깃한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게 바다가 있는 스위스예요. 그게 뭐예요? 대관령에서 한참 스키를 타다가 차를 타고 30분만 양양에 가면 골프가 가능해요. 겨울이 따뜻해요. 그래서 IOC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저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하면서 많이 다니면서 이게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산불이 나는 거죠. 지금 전부 임도가 없으니까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전부 헬기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못 끄고 밤이면 못 끄고 이러는 거죠. 임도와 소방도로를 많이 내면 일본에 우리가 임도가 4분의 1, 유럽에 1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단 불을 끄기가 쉬운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길을 만들면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 제주도 같은 그런 길이 많이 생기는 걸 말하죠. 그러면 그 불이 난 땅에 지금부터 나무를 심어서 20년 동안 자라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게다가 꽃을 심자. 한 30만 평짜리 꽃을 심으면은 거대한 장관이 될 거 아닙니까? 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 수도 있고 화장품 원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럼 미래 산업이 생기죠. 그럼 거대한 볼거리가 생기잖아요. 바다 가까이 땅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다가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이 1만 5천 명밖에 안 사는데 수백만이 가거든요. 아름다운 건축물 때문에.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한 500명 모여 살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한 500명 모여 살고 이러면 정말 별 볼 일 있는 강원도가 되는 거죠. 별장 같은 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일이 존재하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당신은 별이 되는 거죠. 유럽에는 그 산에서 소득을 만들고 아름다운 집에 다차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잖아요. 이유가 뭘까 고민했었다. 그렇죠. 예. 제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가보니까 달력에 나오는 그림 같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초지 같은 걸 소도 먹이지만 그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마을에 베란다에 꽃 있는 거. 마을 가꾸는 게 상당 부분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5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업 유발 개수라는 게 있는데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은 얼마 고용을 못합니다. 서비스업이 12명을 고용하는데 임업, 특히 정원 같은 경우는 18명을 고용합니다. 야생화 꽃밭을 수십만 평을 만들면 종묘장 해야지 이게 포크레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왔을 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가든 플래너가 미래의 강력한 직업이고 강원도로 오세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아름다운 풀밭이 그게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물론 소도 풀을 먹고 그걸 깨끗하게 하는 게 또 보조금으로 많이 유지합니다. 그렇게 해놨더니 관광객이 오잖아. 엄청 오죠. 그리고 유럽에 가면 곤돌라가 마을 한가운데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수입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과 산과 자연과 공동체를 공유하는 이런 경제를 만들어야 우리도 아름다운 데가 되는 거고. 말 된다. 그렇죠. 연구 많이 했어요.
그 풀이 스위스에서만 예쁘게 자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쁘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연 안에 미래 산업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주 좋은데 일단 상대 후보를 이겨야 되잖아요. 박빙 열세예요. 상대 김진태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 참여한 단체들과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오스트 10을 뽑았는데 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았는데 당당히 굉장히 부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부터 오스트 10으로 김진태 후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후보,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맺히게 하는 후보, 비정규직과 청년들과 중소상공인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머릿속에는 오로지 재벌 대기업만 살려줄 생각만 하고 있는 후보들, 그런 정당들 단호하게 심판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춘천 시민들께 호소드리면서, 특히 오늘 취재하신 기자님들께서 저희들 주장이 100% 옳다고 저도 생각을 않지만 그런 철저한 호소를 했다. 가장 사기의 약자들의 편에 서야 될 국회의원이, 후보가 오히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그 피해자들, 희생자들을 우롱하고 쓰러진 농민들을 우롱하고 답답해서 국정원의 부정선거에 항의한 프랑스 교민들을 손봐주겠다라고 망언과 막말을 찌꺼린 사람, 국회의원이 국민을 손봐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기자 여러분, 저희 그래서 여기 발려온 겁니다.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국회의원은 또 춘천시만의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자님들께서도 왜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지,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제가 전국을 돌아보니까 제가 명쾌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춘천만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개개인이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역할이 부여된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얼마의 세금이 들어가냐면 6억 가까운 세금이 들어갑니다. 많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가 제일 나쁜 사람 10명에 뽑혔습니다. 막말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춘천시민연대가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를. 본인이 따오지 않은 예산을 따왔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공약 이행률, 자신이 평가한 72.4% 공약 이행률을 마치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평가해서 발표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말로 신뢰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막말을 하고 본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4년 내내 의정활동을 했던 이런 후보를 우리 춘천 지역에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끝까지 이 김진태 후보의 4년 동안의 잘못들 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 여기 춘천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입니다. 인도법을 쓰고서 그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선에서 보장해야 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런 망발을 일삼고도 꺼리낌 없이 또다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철면피안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권좌에 앉으면 2014년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었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숱한 참사를 겪을지 모릅니다. 이번 총선에서 김진태와 같은 이런 자들은 기필코 심판해야 합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3,400명이 직접 투표한 투표에서 오스트 10에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많게는 8%, 적게는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 허영 의원이 김진태 후보를 이길 때 정말 전국에서 전화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지사 선거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죠.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격차는 저는 역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꼭 이기고 싶습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후보님도 얘기하잖아요. 지방선거는 전화에 달려있는 거예요, 진짜. 그 경험해 보셨죠? 첫 번째 강원도지사 당선됐을 때. 그러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노 대통령의 묘역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몇 달 동안 봉화마을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묘역 조성하는 거를 했죠. 그 묘역을 만들면서 제가 결심을 했죠. 그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출마했을 때 당시 마이너스 21% 지지도였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전화를 해주셔서 막상 개표를 하고 보니까 9%로 압도적인 표차로 이긴 선거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출향인들의 전화. 결정적입니다, 아주. 오늘 이제 보시고 이광재 후보가 마음에 드시면 강원도에 전화를 하셔야 돼. 전화를 하면 됩니다. 지방선거는 전화 많이 받는 그 후보가 이겨요. 근데 특히 노년층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노년층에서는 지지율이 낮잖아요, 후보님이. 노년층을 겨냥한 본인만의 공약이 있습니까? 제가 당을 3개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경로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이 사실 외롭거든요.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내버스비는 무료로 해야 되겠다. 65세 이상은. 서울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시잖아요. 장날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 그 팔로 나오는 것이 정말 몇만 원어치도 안 되거든, 나물이. 근데 거기 2,000원씩, 1,500원씩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독거노인하고 그 장애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거나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밥을 굶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거는 제가 확실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모이시는 분들은 경로당 생활이 좀 더 즐거워야 되는데 종편만 본다고 탓하지 말고 더 재밌는 경로당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경로당별로 노래 경진대회도 할 수 있어요. 원격으로 경로당 대 경로당. 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게 이제 선발 대회도 하고 월 장원도 뽑고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경로당에 앉아가 고수도만 많이 치시면 관절이 다 망가지잖아요. 저는 이게 스마트 경로당을 하면 좋겠다. 스마트 경로당.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천변에 파크 골프장이라고 있어요. 파크 골프. 이거는 이제 소위 게이트볼 같은 건데 좀 멀리 치는 거예요. 한 번 치면 한 10,000보 정도 걸어요. 하천 부지는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략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많이 만들면 운동시설이 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더라.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경로당 다녀보니까 이상하게 이 손에 데일밴드를 붙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요새 바느질 할 일도 없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보니까 눈이 침침하니까 손톱깎이를 깎으니 손밑을 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돋보기가 달린 손톱깎이를 다 나눠준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이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사회가 더 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 기획 또 확 들어오네요. 동네별로 경로당에 대형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저 와이파이 다 설치하고. 네. 옆 동네 경로당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래자랑 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큰 남론에 매달려 있고 구체적인 삶에 그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스마트 경로당. 아이디어맨이야, 하여간. 스마트. 그 비용 생각보다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부모님 세대한테는 요 아이디어 설명하면 좋아하시겠다. 점심도 주고, 버스도 공짜고, 경로당도 굉장히 재밌어질 것이고,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해요. 그렇게 들리는데, 요 지지율 역전은 그러면 본인만의 반전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민당 최고의 아이디어맨으로 어필을 하셨는데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사랑한다면 운명을 거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선거를 제 생애의 마지막 선거라는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영혼을 불태워서 최선의 선거를 다 할 거고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아, 이거 갑자기 나온 거 이거 후원 호소 아니야, 이거? 강원도는 저의 운명 같아요. 제가 강원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사기치는 줄 아는데 저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강원의 아들이에요. 진짜 강원의 아들. 네. 여의도에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정치를 10년 쉬다가 나갔는데 그걸 다시 당선시켜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강원도민들한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강원도를 사랑하고 이 강원도가 저는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가 연결되면서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강원도 곳곳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봉화마을에서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면서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다면 저는 강원도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6월 1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지사로 이광재를 뽑아주셔서 여름이 가는 겨울이 가는 강원도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치인한테 처음 들어본 종류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예. 전화해, 그러면.